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온갖 문제연구소 4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4부에서는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명승권 박사 오늘 그 드라이브스루 하고 왔다면서 지금. 네. 잘 아시지만 고향 쪽에서는 그 안심카, 코로나19 고향 안심카 서비스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고향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 병원들 거기서 좀 자원을 받아갖고 한 번 할 때 이제 오전에 4시간 그리고 오후 4시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한 번씩 그 할당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자원을 해서 방금 오늘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받으러 왔던 방호복을 입고 검사를 하신 거죠. 네. 예, 의료진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검사를 받으셨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셨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안 나오거나. 네. 근데 해보니까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처음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천의료원의 김준영 내과 과장께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돼 있고 또 근데 미국에서는 또 그걸 그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10년 전에 이미 시범 한 적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제대로 정식으로 이런 감염병이 있을 때 이런 선별진사 검사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극찬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직접 해보시니까 정말 이게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게요. 이렇게 약간 U자 형태로 하면 처음 들어갈 때 이제 그 한 종이 하나에다가 각자 개인의 신상 이런 걸 써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예진이란 걸 합니다. 예진은 이제 지금 우리 도와준 분들이 군 장병, 의료진, 군 장병 쪽에 이제 의무병이나 행정병 이런 분들이랑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이 같이 먼저 하고 거기에서 내용을 갖고 그다음에 저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정식 이제 의사 문진을 하게 되면 병력을 보고 해외 여행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발열 그리고 인후통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상당히 의심되는 분들은 이제 바로 검체를 채취하러 바로 또 이동을 하죠. 그럼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또 다른 의사가 검체를 채취하는데 보통 코 안쪽이랑 그다음에 구강 안쪽을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해서 채취를 하는데 진짜 그냥 대기 없는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끝나고요. 대기 있어도 대개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한 15분 이내에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반 정도는 문진을 하고 반 정도는 제가 검체 직접 채취했는데 제가 채취할 때 1시간 반 동안에 10건 내외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한 세션 4시간 정도에 보통 한 30건 정도 여전히 하고 있고 하루면 한 60건 정도인데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꼈어요. 뭐냐면 그 같이 일하는 모든 보건소 직원 그다음에 군 장병 저희들도 자원했지만은 굉장히 군말 없이 4시간 동안 사실 화장실 한번 거의 안 가고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거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그 지시에 잘 따라줘요. 그분들 어쨌든 본인 스스로 조금 의심되니까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해서 해보면 제가 문진을 할 때 굳이 안 받아야 되는 분들이 와요. 그래도 궁금해서. 근데 열적으로 지금은 열이 좀 나고 기침이 좀 나면 혹시라는 생각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하는 게 좋은데 열도 없고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혹시나 내가 이러니까 주변에 어디 동선 내가 거기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이렇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보시다가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면 그때 오십시오. 그때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솔직히 차까지 끌고 왔는데 가라고 하면 좀 그렇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분이 잘 들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혀 문제 없이 잘 스무드하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침을 삼키면 목이 아파서 인후통이 와가지고 이거 그렇죠. 혹시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발열이 있으신 분은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원에서는 데스크에서 발열 체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죠. 개인원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그 일회용 전신 비닐 가운이 있습니다. 하얀 거. 그리고 이제 모자까지 해서 전체 쓰고 그다음에 덧신도 신고 그다음에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위에다가 페이스 실드라고 해서 이렇게 아크릴판 같은 걸로 가린 걸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장갑도 한 2개 있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스루는 동승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그렇죠. 운전을 하고 와야 됩니다. 의심환자만. 예.
그리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예.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가 33만 8,036건의 검사가 누적됐는데 예. 오늘 하루만 6,256건을 했어요. 만일 때 2만 건 됐거든요. 예, 예. 오늘 요 중에 일부는 우리 명 박사님이. 그러니까 방금 최 평론가 이야기대로 검진 수도 지금 줄어들었구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오늘 확진자가 64명 이죠? 64명. 네. 그리고 완치자는 257명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총수가 8,961명. 8,961명. 완치자가 3,166명 맞아요. 이렇게 됐는데 네. 명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은 조금 진정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물론 뭐- 아직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 뭐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는 두 자릿수까지 내려와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고 지금 최근 한 몇십 일 동안에 가장 최저 확진자 맞아요. 숫자예요. 64명이. 3월 중 최저. 2월 29일 날 가장 많아서 공식으로는 900명대라고 됐는데 아무튼 800에서 900명대였거든요. 하루에. 900여 명.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안심하기가 이른 게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요. 전반적으로는 약간씩 오르는 추세예요. 사실은 조금씩.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그래서 마냥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예. 더욱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했으니까 그걸 좀 실행을 잘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완치자 수는 늘어나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큰일 났습니다. 네네. 심각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탈리아 상황 보니까요. 지금 중국이 총 확진자가 8,100명이 8만 1,000명이 좀 넘었고 문제는 사망자가 3,000명대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는 오늘 5만 9천 명 넘었네요. 아까 오전에 5만 8천 명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5,400명대가 사망이라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서는 겁니까? 사망자는 훨씬 중국의 두 넘었습니다.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만 9천 명에 5,400명이 사망해서 맞아요. 그냥 이걸로 단순 치명률 계산하면 9.3%. 9.3%. 중국 같은 경우는 8만 1,000명에 3,200명이라서 대략 4%거든요. 4%.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게 이탈리아 하루 만에 5,500명이 늘었고요. 맞아요. 미국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에 8,000명이 늘었어요. 3만 5천 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3만 5천 검사를 명이 시작하니까. 넘었는데 네. 지난 월요일 3월 16일에 미국이 위험해 그러면서 약간 잠재적 위험을 느꼈는데 그때가 3천 명대였어요. 네. 지금 일주일 사이에 예. 3만 3만 5천 명이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그럼요.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또 환자들이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보니까 네네. 오신 분들 중에 진짜 해외여행 그냥 갔다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완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공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00명 가까이씩 뭐 들어온다고 그러면 유럽발 입국자들. 유럽발 입국자. 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내에서의 확진자 수는 오히려 약간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또 현재.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의료 체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더 확진자가 접근성이 떨어지죠. 예,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65만까지도 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예. 있습니다. 또 뭐 미국의 여러 인터뷰를 봤습니다만은 개의치 않고 파티 같은 걸 즐기는 젊은 층도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도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도 강남이나 뭐 이태원이나 홍대 클럽에 클럽이죠. 젊은 층들이 다 줄을 모여 서지고 있거든요. 네, 좀 입장하고. 예. 지난 주말을 끼고 이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이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감염돼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옮긴다는 걸 모르는 거다. 어리석다. 왜냐하면 이 개학이 늦춰지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플로리다, 마이애미 여기서 지금 해변가에서 파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WHO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도 천하무적 아니다. invincible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그 다음에 며칠 후 이번 주말에 우리나라가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강남 클럽에 줄 서 있다. 근데 이게 마스크를 팔아요. 방역지침 7가지를 지켜야 돼. 클럽도 이 사업을 하려면. 근데 마스크 안 쓰고 온 젊은이들은 마스크를 2,000원에 팔아요. 예. 그 입장시켜줘요. 술 마셔야 되잖아요. 예. 또 이제 소리 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턱에다가 다 마스크를
코로나 패션이라고 불러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미 아무 코로나가 의미가 없는- 유행되기 전에도 그랬죠. 네. 마스크 젊은 사람들은 마스크 많이 그러니까 썼죠. 검은색으로 네, 주로. 검은색으로요. 그러면서 그 패션 마스크로 해서. 이거 그 집단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네. 몇 배가 더 감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예. 뛰죠, 땀 흘리죠, 소리 붙어 지르죠. 있죠, 소리 지르죠, 술 마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벌이고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달라고 언론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안 지켜주면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은. 근데 클럽을 좀 2주간 강력하게 또 권장해서 좀 가급적이면 PC방도 손해보면서 감수하잖아요. 예, 지금 뭐 헬스클럽이나 어제 했죠. 예. 체육관도 네, 다 유흥시설. 2주 정도. 헬스 시설도 그렇고. 예. 예, 교회에도 예.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클럽도 좀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외로 제2의 그로브 콜센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다음에 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광 목사 그 교회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그 예배 참가하는 그 성도라고 하나요? 성도분들 교인들. 교인들 한 명당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예, 해놨습니다. 뭐 나중에 구상권 청구 네, 얘기도 구상권 나오고 청구도 있으니까. 확진자가 나올 시. 네. 예, 다들 방역 당국 조치 좀 따라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 문제라고 할지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연일 주식장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0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500도 무너졌죠. 네. 환율도 오르죠. 예. 연일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니까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붐이 젊은 층에까지 번져가지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사자. 이런 얘기가 지금 대학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어제 우리 큰딸아이가 20대 중반인데 점심 먹으면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여행을 좋아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여행 예. 좋아하죠. 용돈을 모아. 또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이든 가깝게는 뭐 동남아든 가는데 이 여행을 못 가잖아요. 예. 올해 여행 갈 예측이 안 되니까 그 모아둔 돈을 다 S사에 주식을 산 거야. 바로 이 전투개미가 우리 딸이었어. 남이 아니고. 그래서 너 빚은 안 냈지? 그러니까 다행히 빚은 안 냈고. 예. 아빠 이게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그렇죠. 그냥 자기 용돈만큼만 아니, 해서 다행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S사 주식, S전자 주식이죠. S전자.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나가는데 지금 개민들이 계속 하고 있단 사고 말이죠. 있죠. 네.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전투개미들. 그래서 저는 그냥 올해는 보지도 마라. 내년 후년에 한번 봐라. 몇 년 나더라. 근데 그랬어요. 문제는 이게 저점이 어디냐. 지금 개미들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말하지만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측할 수 없다. 그 10여 년 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1000m로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는데 이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아닌가.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인 것 같은데 뭐 집까지 팔고 26억인가 뭐 이렇게 뭐 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네. 저는 개미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빚을 내도 아니, 그 자기 돈으로 여윳돈 냈으면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부채를 빚을 냈다는 거예요. 내면 이자도 줘야 되고 버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집까지 팔고 네, 그러면. 투자라는 것은 제 친구가 이제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개미들은 절대 벌 수가 없다.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여윳돈을 가지고 그냥 나 몰라. 그냥 2, 3년 묶어놓을 거야. 라고 해서 투자해서 모르다가 2, 3년 후에 봐서 오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이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빚을 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아니, 게다가 할 수가 없다. 빚이 없어도 2, 네. 3년을 목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리 애 학교도 가고 맞아요. 뭐 누구 아프기도 하고 뭐 전세값 올려달라 그러고 그럼요. 빼야 맞아요. 되는데.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다. 맞아요. 따라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버는 거지 여윳돈이 없는 사람은 벌 수 없다. 그리고 네. 잘 아신 대로 주식이란 게 어떤 경제 전문가나 아니면 뭐 주식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사실 예측 못한다는 게 못합니다. 정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못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저점이라면 지금 사서 올라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또 떨어지면. 예. 더 떨어지고 그게 언제 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아니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경제는 지금 이 글로벌에 종속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 알잖아요.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 뉴욕에서 기침하면 우리가 그냥 예. 곧불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그 연결망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는 객장을 폐쇄했어요. 예. 역사상 5번째예요. 맞습니다. 이게 뭐 케네디 암살 때, 2차 대전 터졌을 때, 그리고 9.11 테러 때, 이럴 때 닿는데 감염병으로 처음 폐쇄했다고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제가 보기 저점이
제 말은 안 믿으실 테니까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예. 97년 IMF나 2008년 말씀하신 외환위기 때보다 이번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경제적인 아픔은 그 다음에 몰려와요. 맞습니다.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극복되면 그 다음부터 경제 거덜났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한번 큰 파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지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 스페인 독감 그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아마 가장 심각한 때라고 일단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적이 없잖아. 지금 예. 사스 때도 우리가 몇백 명 수준이었고 아니 3명이었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우리나라에서만. 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도 180명대였고. 네. 그리고 물론 그게 있네요. 신종플루 때는 우리가 뭐 추정컨대 74만 명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치료제가 높아요.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감염자가. 그나마 감염자만 이른바 73만 명. 치명률, 치사율과 관해서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이게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죠. 심지어 보니까 뭐 그러니까 어느 나라인가요? 영국인지 어느 나라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 시험 자체를 아예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의 성적만 갖고서 원래 5월 달에 시험을 쳐야 되나 봐요. 유럽 어느 나라는. 그런데 그걸 아예 예.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빚을 내서 주식하는 것은 좀 생각해 주시고. 금물이다. 예. 네. 이게 제2의 또 비트코인 강풍이 아니냐. 비트코인 강풍 불 때 늦게 열차에 올라타신 분들 다 또 손해봤거든요. 늦게 손해보고 타면 있습니다. 다 손해죠. 예. 먼저 타면 혹시 약간 이기거나 그런데. 예. 근데 지금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정말 우리 개미들은 지금은 좀 일정 기간 신중해야 할 때다. 이 코로나에 우리나라는 이제 극복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잔불도 다 끄고 소규모 집단 확산이 더 없기를 바라면서 두 주를 우리가 견뎌내면 좀 터널 끝이 보일 것 같지만 예. 문제는 우리만 터널을 빠져나간다고 경기가 회복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계 경제는 지금부터 몰락 중이에요. 이게 명 박사님은 주식 투자하십니까?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없어요? 네. 2년 전인가 S모 바이오 신약 거기 이제 대표가 또 우리 저희가 아는 바이오입니까? 세 글자인데 아무튼간에 그걸 뭐 여기서 얘기를 세 글자. 네, 근데 이제 그때 막 상장이 돼서 그 선배 대표가 와서 하면 좋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한 주에 4만 원, 5만 원대인데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혹시나 해서 2년 전에. 한 달 정도 했다가 그냥 빠져나왔는데 왜냐면 이거 얼마 투자하지도 않고 매일 아침에 들어가서 시간마다 본다는데 진짜 너무 고역이더라고. 스트레스고. 실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만약에 집어넣었으면 네. 그래도 이거 이런데 이게 별로 많이 안 집어넣고 시험적으로 한번 했거든요. 그건 한 의미가 없더라고요. 본업에 지장이 더 많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딱 느낌이 한 1, 2년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바이오니까. 바이오란 건 원래 기본적으로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에서 효과가 있으면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가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됐는데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삼상 그 이후로 실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 떨어져갖고 지금 6,000원인가 8,0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투자는 여윳돈으로 신중하게. 제가 이렇게. 아는 거기였어요. 그래서 그 빚내지 뒤로 한 말고 번도 한적 빚내면 안 없습니다. 된다. 예, 그런데 잘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집에서 S모 요즘 사라는 소문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일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두 분 어때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빠지는 걸 잘해서 빠지는 건 도박, 주식,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남이 만든 건 안 사요. 네. 근데 제가 벤처 회사를 90년대 말에 창업해서 예. 직원 한 120명에 매출 한 100억까지 가면서 이 저희 11억 자본금이 그때는 약간 광풍이 불 예, 때인데 벤처 광풍. 네. 40배, 50배를 가서 제가 한 보유하고 있는 30% 지분이 180억을 간 거예요. 오.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철수형을 잡겠구나. 예. 부자 돼 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버블이 꺼지면서 그때 우리 업계가 줄도산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180억이 휴지가 되는 걸 봤잖아요. 그때 이후 저는 주식은 휴지가 될 수 있다. 예. 그러고 남이 만든 회사의 주식은 안 삽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 180억에 금을 가지실 사죠, 금을. 때 M&A를 해서 그냥 회사를 파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미국은 네. 그런 게 되게 발달해 있어서 스타트업 때도 벤처 펀드가 들어오지만 망하면 건져갈 수 있는 것들을 벌처 펀드가 이 시체 쪼아먹는 독수리처럼 다 분해해서 좀 자산을 건지는데 우리나라 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주식보다는 오히려 휴지가 더 비싸요.
사재기 때문에 예. 그래요. 주식은 확 떨어지고. 갑자기 정신 번쩍 드는 중요한 얘기네요. 휴지가 얼마나 휴지를 중요한데 휴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외국 언론도 왜 한국은 사재기가 없냐 맞아요. 뭐 이렇게 궁금해하던데 일단 우리 국민들의 뭐 내성이랄까요? 그 네.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북한이 뭔 도발 일어났을 때 뭐 조금 사놨다가 나중에 아무 일 없고 하니까 매번 이게 창고에만 있거든요. 양치기 소년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아니, 하고. 코로나랑 싸우는데 요즘에도 예. 단거리 미사일이 계속 날아가. 가장 중요한 건 정부에 참. 대한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정보도 투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시스템도 뭐 잘 되고 있고 의료 시스템도 그다음에 뭐 세계에서 또 칭찬도 많이 예. 해주고 있고라고 하니까 정보에 대한 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주식 얘기했습니다만 주식 시장도 우리 기업은 또그 뭐 자본의 건정성이라는 건 있으니까요. 버텨내겠죠. 다시 버티고 살아날 겁니다. 예. 버텨내겠죠.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